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전반적으로에 대한 뷰를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종목별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미스타 하창원 본부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갈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크로 측면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키워드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먼저 해보시죠. 일단 5위부터 열어볼 겁니다. 5위는 8월 이달 들어서만 60원 가까이 급등, 어디까지 오를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은 1338원 선에서 움직임 현재 나오고 있는데 후반 들어서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 어떤 것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로 중국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와 연관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주시해야 될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과 일단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란발 이슈도 약간은 좀 아예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뭐 이미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평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중국의 부정적인 이런 지표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옐런 재무부에서 이전에는 뭐 중국에 대한 이런 디플레이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좀 턴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불안감들이 더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부동산 관련된 흐름들이 좋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 담보 자산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흔들린다라는 건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이 카지노 쪽 얘기 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지만 마카오 쪽에서도 지금 중국 VIP 수에 대한 이런 회복수가 좀 느린 편인데 이게 중국 부동산 쪽과 사실 이제 중국 VIP 쪽은 연관성이 좀 짙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폴트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단기적인 부담감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장기채 국채 금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관련된 이전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뭐 대표적인 나라들의 지금 환율들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엔화라든지 뭐 위안화 이런 쪽에서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일단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뭐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상승에서의 좀 약간의 고착화 흐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상단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와 함께 지수도 살짝 같이 봐주세요. 지금 2530선 밑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88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준점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2차전지나 테마단에서 쏠림이 강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라인 좀 잡아주세요. 일단 지수보다 이제 그 환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일단 지금 기준점은 1350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뚫려서 상승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전처럼 뭐 1,400원대까지도 사실은 상방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율이 사실 다운사이드로 봤을 때 1250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처럼 저는 1350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1,400원대 뚫고 갈 때 이 부분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뚫고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제 이전에 저점 라인까지 좀 빠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가 좀 추가적으로 좀 쉬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도 사실은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500선에서 2,650선에서의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예상보다도 중국발 이슈가 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좀 입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저점 라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440선까지는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코스피 같은 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전 저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2차전지 기간 조정이 과연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느냐가 결국엔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약간의 조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840선까지는 일단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 환율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 또 미국과 이런 우리나라의 금리차들,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들이 조금은 부담감이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라인 설정도 함께 받아봤고요. 선임 주임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 레벨대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환율이 부담스럽다, 외국인이 돌아오나 안 오나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율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고 요 간극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 시장인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지금 중국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계속적으로 좀 악재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 1350원 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두텁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 상승에 대한 추가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있지만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길게 봤을 때는 환율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환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 단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좀 많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개별로 이제 그 환율 하락이라든지 후회에 대한 그런 부분 쪽으로 보자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자동차 종목에 대한 시황을 좀 보자면 이연수요에 대한 부재, 그리고 최근에 뭐 나타나는 좀 수요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에 대한 수혜랑 섹터에 대한 수혜랑 사실 맞지 않는다. 그 예를 들어서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 종목들도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별 종목별이라든지 섹터별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임님 역시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하지만 이 부분 쪽에서는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변동성의 끝 하면은 정말 초강심장의 영역에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그 전에 주인공 한다면 2차전지 양극재 재장급격 종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장 혼란 속에 수급의 쏠림이 정말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임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거래 재개된 이후 또 상한가 진입한 종목도 눈에 보이고 계속된 이 검증 기간 중에서도 이렇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지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일단은 초전도체 지금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논문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터널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초전도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상승이 있어왔을 때 이 검증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연기됐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성공 확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슈 테마적으로 계속 몰고 가고자 하는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개개별 종목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실 뭐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든지 임원이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투기성 자본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종목마다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적으로 엮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사실 좀 봤을 때는 특히 수급적인 쏠림이 지난달보다 훨씬 더 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가 넘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투기성 자본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하반기에도 좀 지속은 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테마주의 좀 흥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번 하반기가 되면서 이전에 갔던 뭐 HBM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주도주가 아니라 다른 주도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 이렇게 상한가 왔다 갔다 급등락하는 쪽을 진입하기에는 힘들고 그러면은 곁다리로 구리 관련주라던가 여러 가지 좀 파급 효과가 있었던 전선주라던가 그렇게 수급이 쏠리는 가운데 펀더멘털도 견조한 쪽을 바라보자라는 팁을 주시는 걸까요? 기존에는 그렇게까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가지를 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매수라든지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이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좀 변동성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진입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단계로 좀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테마는 테마 논리로 지금 보자 이렇게 정리 받아봤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떤 논리로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이것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 2차 전지 주도주격 종목들의 핑퐁 수급의 연장선상으로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건지 하지만 뭐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뭐 초전도체 처음에 이제 별로 안 올랐을 때부터 이거 그래핀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네. 좀 언급을 드렸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됐지만 이게 뭐 3, 4년 동안 7,600%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 논문이 사실상 이전부터 계속 아카이브를 하는데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왜 도대체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부분과 또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수정 논문이 올라왔죠. 이게 VR과 VCS라는 이 논문이 이제 엮여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 거는 21년도에 나와 있는 논문이고 이게 인용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인용에 대한 횟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조금 부여가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VR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도부터 이슈가 있었던 거고 이제 BCS 이론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한동안 좀 이슈가 있었던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좀 큰 이벤트가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그 육각 모형 안에서의 이제 1차 수직이 되면서 어쨌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또 가능성을 또 부여를 한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또 테스트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초전도 쪽에서는 지금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스토리 자체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점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매수 잔량도 거의 100만 주 장 초반에 100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크게 아직까지는 차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뭐 펀더멘털상 좀 강한 종목들이어도 이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 외에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력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같이 차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좀 영역에서의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접근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문득 본부장님 이 초전도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위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에코프로 날뛸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쪽 늦게 잡으신 분들 네. 고민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짧은 팁 부탁드릴게요. 네, 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95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의 박스권의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네. 이전에 이제 150만 원 깨질 때부터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전에 저점 라인을 안 깨는 거죠. 이게 90만 원대 초반이 깨지지 않으면 아마 이거 또
그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력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의 부분을 조금 더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이렇게 눌리는 현상들은 거기에 따른 좀 기간 조정도 이제 좀 매수세가 여러 가지 좀 숏스퀴즈부터 시작해서 MSCI 지수 편입이라 좀 이런 모멘텀들이 좀 터져 나온 상황이고 추가적인 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른 약간 고점에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뭐 이런 반대 매매라든지 뭐 약간의 손절매들이 좀 나타나면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산업적으로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하단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90만 원 초반에 만약에 깨진다고 한다면 강력한 반발 심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인 라인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지만 저는 뭐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쪽은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전히 이쪽을 좀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발 이런 증설 모멘텀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굳건하게 장비 쪽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기승전 수급일 때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어떤 포인트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정리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위 이제 볼 차례입니다. 오일머니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월가가 눈높이를 조금 더 높이고 있거든요. 그 낙수 효과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질문 시작해 볼게요. 주임님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실은 2차전지 이렇게 변동성 크면 믿을 건 반도체인가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살짝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낙수 효과를 기대해도 될지 오늘 HBM 관련주 작은 쪽은 잘 움직이거든요.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는 좀 슬슬 그런 가격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 지수 흔들림과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 많이 받는 게 특히 반도체일 것 같은데 이 반도체 특히 지수 밴드 하단에서 좀 뭔가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때는 특히 반도체 종목이 많이 언급을 되는 부분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특히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뛰죠. 특히 HBM 관련한 이 장비주들의 위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좀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도 볼 수 있는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가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서 살짝 그 수요단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HBM이라는 장기 성장성 그리고 이제 DDR5가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한 50% 올해 말부터 50%가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특히 반도체고 국내 산업 내에서도 이런 그 업황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이 특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저가적인 매수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이쪽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본부장님께도 좀 이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의 시각도 지금부터는 괜찮다일지 궁금합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은 섹터가 정말 많은데 지수 연동으로 본다면 반도체 보게 되거든요. 역시 같은 결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저는 반도체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네, 일단은 이 AI 산업도 보시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산업의 개화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숙기 단계에서 뭐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뭐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계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게 제대로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HBM에 대한 수요는 뭐 월등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결국에 데이터 속도가 중요해지는 시장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세계가 오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HBM이 결국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에서는 월등히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물론 뭐 엔비디아가 정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전에도 막 20% 올라갈 때 이거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사실상 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은 뭐 USB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540까지 목표가 상향을 했죠. 그리고 뭐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뭐 $500 수준까지는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게 뭐 물론 실적 발표라든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확장
산업에 대한 성장 이런 사이클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단연 HBM 쪽에서 하이닉스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수요가 나타날 거고, 뭐 소켓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DDR5라든지 신제품들이 나오면 관련된 소켓이 새롭게 다 만들어지는 게 이게 되게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수혜는 뭐 충분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가 좀 더디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고 감소까지 붙어준다고 한다면 반도체는 날개를 달 수 있는 이런 업황 사이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좀 상당히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중 확대도 괜찮다. 네. 긍정적인 시각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연결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칩은 필요하고 여기도 미래상정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많이 빠집니다. 너무나도 많이 빠지는데 섹터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나?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돼서 두산발 이슈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 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는 건데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본부장님과 좀 이어갈게요. 지난주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특별히 로봇주에 대해서 이 신성장이란 키워드를 가진 쪽에 대해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지, 레인보우 쪽 실적도 좋았던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낙폭 크게 못 메워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이 상승력이 나온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절대적인 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시총 대비했을 때 실적을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매출액단과 영업이익단의 수준을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기대감으로 좀 상당히 올라왔었던 부분과 결과적으로는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황으로 좀 이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 오늘 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게 주가가 눌린 거는 일부적인 수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데 이제 매수단에서 버텨주질 못하는 거죠. 신규 매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좀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저번 주 안으로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결과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네. 이번 주 안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좀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눌려줘서 이전 상승 전 가격대까지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협동 로봇 중심으로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번 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출산율 관련된 부분들과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노동력의 전환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증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코인테크라든지 탑 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을 이제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공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주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정 자동화라든지 이런 노동력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산업이고, 이쪽은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 없이 빠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 가 부재하다라는 거에서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좀 더 월등하게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는 어떻게 전략 가져갈지도 여쭤볼게요. 이게 단독 보도라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래소 상장위원회가 금요일 날 열린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추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늘 단기적으로 지금 좀 빠졌는데 실현하기는 어려워.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후반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볼만한 이야기가 이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 네.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규모적인 부분 봤을 때 뭐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자체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좀 시장에서의 관심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협동 로봇과 이제 이런 대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한 단기 평선을 다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0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종목별로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TA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5일선이 깨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조금 다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위치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한 이평선들이 깨지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그 이제 지지 라인들을 지지한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좀 너무 강하게 눌림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벅세터가 IPO 관련된 이슈에서 좀 추가적으로 다 반등들이 나올 때 빠르게 이 회복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요. 기준선을 지켜내고 있는지 가지고 계신 로봇주 지금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네요. 저희 1위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S 할 종목도 있어서 속도 좀 내볼게요. 소비 관련주 중국 이야기를 여기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전략 고민 함께 해보죠. 주임님께 첫 번째로 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브레이크가 걸린 걸지 일단 화장품 중심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반응이 세게 나왔으니까요. 오늘 파란불 깊이 패이는 쪽은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특히 지금 중국 소비 관련해서 좀 가격 하락이 센 이유 중에는 특히 중국 경기 침체와도 연관이 있겠죠. 근데 네. 이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거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지금 최근에 부동산 얘기가 좀 많이 붉어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관광에 대한 그 특히 국내 방한 관광객에 대한 소비가 꺾일 것인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단체 관광이라는 게 6년하고 5개월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모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 내에서도 저희가 그 필터링을 할 부분은 특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주 내에서도 사실 무분별하게 지난번에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단체 관광으로 특히 수혜를 받는 쪽은 이 국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업종 쪽을 유난히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관광 쪽 업종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실어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 중국 관련 소비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 섹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뷰는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좀 비중 내에서도 종목 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선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수익권이신 분들을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걸지, 그리고 국내 소비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새롭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아까 네.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특히 국내 관련해서 이 방한 관광객이 많아진다는 거에 초점을 둔다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카지노는 사실 VIP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이니 그 카지노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로드샵 비중이 많은 그런 화장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관광 쪽에서도 이 숙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뷰를 넓혀본다면, 아니면 또 뭐 면세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종목을 좀 한번 변경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뷰는 유지하나 그 안에서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조언이었어요. 그럼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빠지는 쪽이 있고요. 버티는 쪽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만약에 아직까지 중국 소비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는 쪽일까요? 가격이 빠진 쪽, 버티는 쪽. 어느 쪽 선택할까요? 일단은 버티는 쪽이긴 한데 네. 이거를 섹터로 아예 나눠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중국 관련된 비중이 높은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멈출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오늘장에서도 보시면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색조 ODM 쪽은 오늘도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색조 ODM 쪽은 화장품 안에서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키높이를 맞추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거래액을 보셨을 때 화장품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술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바운드 쪽으로 보면은 단연 면세랑 이제 카지노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디가 수혜를 받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좀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화장품 내 본느도 지금 오늘 상승권이니까요. 어떻게 대응할지 팁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좀 빨리 갔습니다. 두 분 모두 원픽을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핵심만 콕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어서 받아주세요. 네. 너무 크크 웃으시네요. 제 쿡쿡에. 자, 이야기해 주시죠. 네, TFE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그 HBM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소켓이나 보드, 뭐 COK 부분으로 주력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관련된 HBM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좀 협력을 했었던 과거 이력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과 본격적으로 DDR5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 결국엔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ISC와 더불어서 소켓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ISC가 SK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는 반사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수요에 따른 좀 가격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약한데 이 부분을 이제 북미 지사 설립으로 통해서 이제 계속적인 좀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은 좀 채울 수 있고 유통 주식 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 수급 쏠림에 따라서 가격의 탄력도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격 보시나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일단 전고점까지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지속적인 이평선 타는 우상향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는 지금 21선 단기적으로 좀 약간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2,000원까지 일단 짧게 1차적인 매수를 해 보시되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5,000원, 15,500원, 1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이제 HBM 쪽을 좀 좋게 보신다면은 손절보다는 좀 2차 매수 밴드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으로 정리가 28,000원. 28,000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주임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반도체 쪽에서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두 분이 들고 항상 잘 왔고요. 통하시네요. 이번 반도체 특히 조정에 대해서 좀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은 이 대덕전자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HBM 쪽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다들 의심을 안 하시고 계시고 지금 HBM 내에서 특히 장비주 쪽으로 많이 수급이 이때까지 쏠려왔던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 초기 증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잘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장비주들 다음으로 갈 부분은 소재라든지 부품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종목 내에서도 특히 아마 대덕전자가 아마 토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HBM이라든지 삼성전자 DDR5 전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LB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상당히 모멘텀이 센 부분이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MLB 매출이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부분이 FC, BJ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FC, BJ 향 증설이라든지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이 HBM의 수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주임님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RBK 투자증권 김용빈 선임주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